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당연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당연히 가격 상승 여력이 예측되고 요거에 대한 답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 함께 드리는 진매달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 공고가 떴죠. 이름만 들어도 너무 멋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부동산 공부 차원에서 한번 좀 볼게요. 분양 정보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당첨은 생각조차도 안 해요. 제 구독자분 중에서도 여기를 언급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공부를 좀 하시면 여기를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69점이 안 되시면 이 당첨을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자, 오늘은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건데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 이게 이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아파트부터 보셔야 되는데 왜? 기준이니까. 근데 얘가 여기 있죠, 여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기준이니까 여기의 가격을 알아야 내가 여기를 사든 여기를 사든 여기를 사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사고 있는 가격인지 아니면 좀 비싸게 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익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데가 여기고 이게 기준이고 기준이 중심이고 이 중심을 알아야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레미안 원베일리 제목만 보시고 여긴 또 강남 나랑 상관없어 너무 비싸 하시고 또 안 보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요. 근데 여기를 보셔야 된다고요. 왜? 기준이니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렇게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그럼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 학생 중에 어떤 한 명을 지목하면서 기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기준이 손을 번쩍 들어요. 이렇게 기준 하면서 손을 번쩍 들면 이 뒤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일제히 어딜 쳐다보죠? 이 기준에 손을 쳐다보죠. 이렇게. 왜 기준을 쳐다보냐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 기준을 기준으로 기준을 중심으로 이 친구부터 옆으로 뭐 양팔 벌려 나란히 요런 거였나요? 양팔을 벌리려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간격을 맞추죠. 이렇게 간격을 맞추는데 이 친구는 기준을 볼 거고 옆 친구는 또 옆 친구를 볼 거고 이 옆 친구는 옆 친구를 보는데 보통 이렇게 보는데 내가 저 뒤에 있더라도 기준이 손을 들었을 때 이 기준의 위치를 알면 내가 이 옆 사람이 이 옆으로 오기 전부터 내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기준은 여기 있고 나는 너무 멀리 있어요. 이 기준은 여기 있고 나는 이렇게 멀리 있는데 선생님께서 기준을 지목하면서 기준 하고 외치면 기준이 손을 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기준을 쳐다보면서 이 간격을 맞춘다는 거죠. 얘는 얘를 쳐다보고 얘는 얘를 쳐다보고 이 옆에 있는 얘를 쳐다보면서 간격을 맞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의 위치를 알면 시작부터 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 방향성을 알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준의 위치를 모르면 옆 친구의 움직임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옆 친구의 움직임만 보고 내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항상 나는 아무리 잘해도 이 옆 친구보다는 뒤처진다는 얘기고요. 근데 내가 이 기준의 위치 정도만 알아도 얘는 이 옆 사람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방향성을 잡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해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되나 이 아파트의 가격은 적당한가 이 아파트가 오를 건가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건가 어떤 아파트를 고르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할 텐데 그 고민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얘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부하는 거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냐 제발 이런 데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강남에 사는 게 아니더라도 이 기준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중심인데 중심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는 이 도너츠를 많이 활용했었죠. 근데 결국엔 얘를 비켜보면 중심이 여기예요. 여기가 여기죠. 결국은 우리는 이 중심의 위치와 가격을 인정을 하고 이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주목을 하면서 주목을 해야 이 중심을 중심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이 움직이는 가격들까지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내 자금 여력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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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먼저 알고 있으면 그 자금을 최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고민 많이 하셨어요. 비역세권의 신축이냐, 역세권의 구축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전문가 A에게 Q 하죠. 그럼 전문가 A는 전문가 A의 기준으로 답을 하는 거고요. 이 전문가 A란 분의 답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이분의 기준이니까 이분의 입장에선 절대 틀릴 수 없는데, 이걸 물어본 분 입장에서는 이 답이 웬만해서 맞을 수가 없죠. 이 답을 해준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송인데 부동산 방송이에요. 시청자 A란 분이 질문을 하고 전문가 B란 분이, 이게 대본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5분도 생각을 안 하시고 술술술술술 답변을 해주셔요. 이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 오고 가는 인생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5분도 생각 안 하고 술술술술술 답변을 주시는지, 저는 일단 이 방송이 이해가 안 가고, 이 방송을 좋아하는 우리 와이프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또 이 방송의 시청률이 또 잘 나오니까 오랫동안 이 방송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 개인적으로 많은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게 고민이다. 그러면 기준을 보세요. 기준은 어떤지. 기준이 되는 지역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근데 웬만하면 역세권이죠. 이렇게 역세권, 웬만하면 뭐 이렇게 역세권일 텐데, 이 역세권에 구축 아파트가 있고 상대적으로 비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있을 때 지금 어디에 평당가가 더 높을까? 가치는 곧 가격이죠. 이 가격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지역의 비교 아파트들을 선정을 해서 가격을 분석해 보시면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 비역세권이라는 이 거리에 대한 한계가 있겠지만 현재는 신축이 조금 더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여기서 보시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역세권의 대단지를 살까, 역세권의 나홀로를 살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준들이 이 안에 있는 비교 단지들을 보시고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를 키우셔야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기준은 정확히 아셨죠? 보통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아파트를 고를 때 교육을 중요시하고 교통을 중요시하고 편의시설, 주변 환경 이런 거 많이 중요시하죠. 그리고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뭐 5점, 5점,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면 이 합산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단지들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다만 만점에 가까운 단지들을 찾는 거고, 만점에 가까운 단지들이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가 많이 몰리면 당연히 가격 상승 여력이 예측되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굉장히 다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베이스에는, 이 바닥에는 요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건 이 일자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직장이 여기 있는데 집을 알아볼 때 여기부터 알아보진 않죠. 또 직장이 여기 있으면 이 주변을 알아보고, 이 주변이 가격에 부딪히거나 교육 환경, 편의시설, 주변 환경이 취향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통을 활용해서 여기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역들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보통은 요 기준점이 자리부터 시작을 하고, 자녀 교육에 중심을 두신 분들은 학군지를 중심으로 집을 구해 나가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집을 구하시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곳이 곧 수요가 많은 곳이고, 그 지역이 여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그래서 여기부터 기준을 삼고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 안에서도 중심이 되는 여기. 자, 입지를 한번 볼까요? 레미안 원베일리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위치는 반포동 1-1번지. 벌써 그냥 주소부터 기준이잖아요. 1-1. 최고 층수 35층. 세대수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이번 영상은 분양 정보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입지를 한번 볼게요. 사실 여기 지도를 두고 입지 분석을 한다는 자체가 하수 인증인데, 그래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원베일리의 입지는 여기고, 옆으로 반포중학교, 대성초등학교, 반포외국인학교, 반포중학교, 반포초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고, 세화중 뭐 이렇게 학교들이 있고요. 신세계백화점 있죠. 조금 나가면 9호선, 3호선, 7호선 경부고속도로, 또 조금 나가면 성모병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반포 한강공원. 이 파란색이 뭐냐면 이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의 기본적인 가격을 만들어주는, 가치를 결정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단지가 입지한 지역 자체가 강남이기 때문에 일자리 접근성은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단지들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분양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얘만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들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여기는 이제 분양 단지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이제 얘가 기준이 되면 이쪽으로는 한남동, 이쪽으로 용산, 동작, 그리고 이 뒤로 쭉 지역들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이 되는 곳의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들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가격은 다시 뒤에 있는 지역들의 가격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지역들이 얘의 가격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5천이죠. 주변은 1억이고, 주변은 1억인데 5천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이 주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주변의 가격이 1억인데 주변에 반값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 1억 가격이 쭉 떨어질 거야. 여긴 한 7천으로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건 오히려 이 1억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 한 1억 2천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벌어질 어떤 A라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생긴다면 그 답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가격 흐름이 이 옆에 가격 흐름일 거고, 이 옆에 가격 흐름일 거예요. 주변 단지가 1억인데 5천에 분양을 해서 주변 단지가 7천으로 떨어졌다면 주변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반대로 반값 신축 단지가 분양에 성공을 했는데 이 주변에 있던 단지가 가만히 있다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이 주변 지역들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갈 개연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공부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거 많이 고민하지 않으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당연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그 정답을 누가 하냐고요. 그럴 때 예를 한번 보자는 거죠. 청약 경쟁률은 곧 수요의 예측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레미안 온베일리가 224세대를 분양하는데, 분양 가격을 쭉 보면 이게 분양 가격이죠. 일단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없고 일반 공급만 있죠. 그리고 9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입주 시 시세는 15억은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잔금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대출 없이 오로지 현금으로만 9억, 14억, 17억 요 가격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얘긴데요. 금리 인상은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현재 소득이 이렇게 많아진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이 단지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면 당분간은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이만큼의 주택시장의 수요들은 있겠구나. 어디에? 기준의 결과니까 이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여기의 수요보다는 조금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 가격이 너무 싸다고 느껴지는데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기준에 대한 공부가 조금 안 되셔서 그렇죠. 제가 채널을 하면서 웬만하면 서울 얘기 잘 안 하고, 웬만하면 임대사업자 얘기 잘 안 하고, 웬만하면 무주택자분들이나 갈아타기 준비 중인 1주택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 위주로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금의 효율성. 지금 여기 평당가가 1억인데 여기 평당가가 5억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평당가가 5억인데 여기 평당가가 500원이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집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예산이 4억이다. 그러면 4억짜리 집만 보시는 거지. 이렇게. 여기부터 보셔서 30억, 20억, 10억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 4억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자는 거고요. 요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의 공부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서초든 강남이든 송파든 마포든 용산이든 성동구든 이 서울 가격이 오른다고 보기 싫다고 관심을 안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흐름을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요 집값이 언제 떨어지나, 요거에 대한 답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얘가 미달이 나면 그때부터 집값 떨어지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이 레미안 원베일리의 경쟁률은 이 기준이 되는 곳의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정보를 다룬 건 아니었지만 레미안 원베일리를 본 김에 말씀드리면 자, 혹시라도 서울에 거주하시고 여기에 당첨권인 점수신데 뭐 다른 고민 때문에 여기를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면적 따지지 마시고 방향 따지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입지가 될 수 있는 땅에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여기에 입성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렵게 말씀드리지만 당첨이 되시면 방법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69점 이상이실 텐데 충분히 당첨되실 자격 있으시고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 파이팅!